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매일 열일하시고 있는데 아마도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행정명령안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하겠다라는 행정명령안인데 그로 인해서 매일 체포 추방되는 유색인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모습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정말 두려워서 가장 많은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일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종의 업주들이 아우성입니다. 어쩌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정말로 한두 달 안에 벌어질 것 같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학생들 출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각 가정으로 이메일을 보내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믿고 보내라고 하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민자들이 별로 없는 저 시골 동네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많은 대도시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거의 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장이라는 직책보다는 국경차르로 더 알려진 탐 호만은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불법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이 나라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헌법은 미국 시민들에게만 적용이 되지 여러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라며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민 단속을 하면서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시민권자 유색인이 심지어는 재향군인증을 보여줘도 체포되어 갔던 것을 뉴스를 보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영어에 미숙한 한인 노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non-drive license 같은 신청 대응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없는 분들에게도 DMV에서 non-drive license를 발급을 해주는데 근데 이것도 시민권과 미국 여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셀폰에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것도 못 믿으면 그냥 시민권과 그다음에 여권을 가지고 다니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길거리에서 어떤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지나가다가 아니면 같은 사업장에 있다가 우리와 같이 유색인들은 일단 잡아가서 신분을 확인하고 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체포되어도 하소연할 수 없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과 백인이 아닌 인종들의 귀는 확실히 꺾어서 이제 2등 시민의 지위를 만들었습니다. 밖으로는 이제 미국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나라들에게 관세로 확실히 길을 죽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자 이웃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 장벽을 멕시코와 캐나다로 우회하였던 중국도 기존에 있는 관세의 10%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상인 EU와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안절부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려는 이유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 해소,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해결, 그리고 미국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큰 목표는 세수 확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감세 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관세로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1기 때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거 인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로 더 낮추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줄어든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미국의 금리는 더 하늘 높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민한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려 부족한 세수를 해결하겠다라는 기발한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미국은 건국 후 137년 동안이나 관세만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이 이야기는 아주 솔깃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판매세, 세일즈 텍스죠. 판매세를 더 부과한다면 소비자들의 텍스는 사실상 올라가는 것이고 부자들의 선망인 소득세, 인컴 텍스를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가는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겠죠. 피러슨 국제경제연구소는 감세와 보호무역 정책이 부자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이지만 그 부담이 저소득층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높이면 그 관세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 20% 계층은 소득이 3.7%나 줄어들고 상위 1%의 소득은 1.4% 늘어나고 중산층도 최소 매년 $1,700 이상의 비용 증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25%와 중국에 추구한 관세 10%만 따졌을 때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의 생산량은 0.4% 줄고 세금은 1조 2천억 달러 증가하는데 가구당 2025년 한 해 동안만 평균 $830의 증세가 된다고 싱크탱크 기관인 텍스 파운데이션이 2월 1일 발표했습니다. 결국 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여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여러 연구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익에 밟지 못한 서민들은 이런 일들이 남의 일처럼 들리겠지만 이익에 영악한 억만장자들의 클럽인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들은 조만간 자신들이 조단위 부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에 충성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정말 큰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 1,200만 추방, 이 추방의 전 과정에서 유색인 이민자들은 언제든지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어 체포할 수 있으니 확실히 백인들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세금이 많아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평하는 억만장자들을 조단위 부자로 만들어주는 역사적인 세금 감면 정책이라는 큰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억만장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중산층에 속합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에 속합니까? 여러분이 속한 상황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큰 은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